김재원 예, 이것도 예.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어제 이제 뭐라고 또 인터뷰를 했냐면 오늘 네. 어제 저녁에 아마 CBS하고 인터뷰한 것 같아요. 그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김재원하고 통화를 했고 김재원에게 또 인터뷰를 하면 더 까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인터뷰가 없었어요. 이거 지켜봐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명태균 씨가 네. 김재원 이제 의원 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하지 마라. 더 이상 나와서 나한테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또 까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사과할 때까지. 그렇지. 근데 이제 사과하는 말은 그건 이제 두 번째로 지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인터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 아 그래요?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명태균 말이 먹힌 거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 주목해야겠네요. 명태균 살아 있네 아직 영향력이. 김재원 상황할 때까지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재원이 인터뷰를 하면 나와서 또 이제 와서 인터뷰하면 조용히 하고 있으라겠다는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명태균 씨 말이 먹혔냐 안 먹혔냐. 그러면 명태균 씨 말이 먹혔다는 말은 명태균 씨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서나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인터뷰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이상 3쿠션으로 나오는 게 두려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려운 건 보거든요. 대통령실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안 하면 이건 명태균의 협박이나 아니면 압박이 먹혔다. 그러니까 3쿠션으로 이렇게 먹혔다. 분석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 쫄았다네, 쫄았다. 그걸 지켜봐야 돼요, 이제.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무데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나왔어. 거의 매일 나오시던 분인데. 근데 당분간 안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잘 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 관찰해야 되고요. 김재원 씨가 만약에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명태균 씨의 얘기가 먹히고 있다. 대통령실이 긴장해서 명태균 씨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근데 김재원 최고가 만약에 성질 나면 뭐 방송은 못 나가더라도 뭐 페이스북이라도 올리고 할 수가 SNS에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있다. 올리면 또 명태균 씨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압박이 들어가면 친윤이잖아요. 그 친윤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친한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실 압박이 들어가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당분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대통령실에서 아까 김재원 최고 그런 의혹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명태균 씨한테 이거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든지 뭔가 조치해야 되는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가 정말 멱살 잡혀 있는, 목줄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 중 한 명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왜 고소하지 않느냐 명태균 씨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도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비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이어도 고소고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해도 건강한 비판마저도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이분들이 이틀막을 시도했던 사람들이고 뭐 장경태 의원한테도 고소고발하고 뭐 고소고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명태균 같은 사람은 허위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도 고소고발을 안 하고 대통령실이 이 모든 부담을 다 끌어안겠다? 그거 굉장히 좀 멍청한 일이고,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실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 번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대통령실이 정말 뭔가 숨길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 국면이요 모르겠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는 자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고 명태균 씨도 지금 거의 뭐 본인의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절벽 끝에 지금 몰려 있어요. 아니 이게 그림자라고 했는데 다 드러난 마당에 이분이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냥 기존 정치인들 멱살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올 책임 이거 꼬리 자르는 것만이 명태균 씨가 지금 바라는 일일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 뒤집어 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성공한 셈이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앞으로
과연 자제가 될까?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과 의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이거는 뭐 해결되지 않는 거. 그리고 강혜경 씨도 앞으로 더 국회도 나오고 활동을 더 하실 건데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보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 이게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명태균 씨가 또 녹취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은 안 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뭐 라인들이 있겠죠. 그러겠지. 수면 아래에서 물 밑에서. 그리고 명태균 입장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적 처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인을 보호해 준다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안 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덮을 수 없는 문제긴 맞아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뭔가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또 녹화되고 녹음돼 있는 여러 내용들만 지금의 상황만 봐도 이건 뭐 거의 뭐 정권이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처벌 안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재원 최고가 인터뷰를 하냐 안 하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봐야 돼요. 검찰이 과연 이 수사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 되는 수사 또 강혜경 씨의 강혜경인가요? 그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뭐 불기소하고 넘어갈 거냐. 이것도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왜냐면 이걸 만약 기소하고 이건 누가 봐도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불기소하고 처벌 안 하고 예를 들면 질질 끌고 이렇게 되면 또 명태균의 협박이 통한 거예요. 또 하나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포인트가 많네요. 그 저도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지금 보수 정치인들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반응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 명태균에 대해서 뭐 허풍이다 깎아내리고 부인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버전이거든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는데 목사님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명태만 알지 명태균은 모른다. 바로 반박당하죠. 김종인 이분도 뭐 명태균 뭐 나를 팔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뭐 여행 간 사진 나오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홍준표, 뭐 김재원 싹 다 지금 혼나고 있어요 명태균한테. 17대1로 지금 다 깨지고 있는데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옹호 적극 옹호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준석. 어제 100분 토론 나와서까지도 끝까지 우리 명 선생님 하면서 김건희랑 똑같아. 김건희도 우리 명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이준석 의원도 우리 명 사장님 한 편이에요 한 편. 전 어제 변호인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줄 알았어 변호인. 영화. 카톡에서 보니까 준석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면. 친밀하죠. 그래서 그 친밀성이 어제까지도 유지되더라. 해서 이제 적극 옹호파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데 친묵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냥 독서실처럼 숨죽이면서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누구냐? 김영선, 천하람이죠.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최 교수님 지적이 맞다면 이제 김재원 의원도 부인파에서 친묵파로 이전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도 김재원 의원은 SNS 바로 작성해야 됩니다.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써야 되는데. 억울하면 써야 돼요. 억울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쓰면 의심받아요. 의심받아. 최진봉 교수의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하나 이준석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적극 옹호파. 왜 그럴까? 자기 거 얘기 안 하잖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명태균이 처음에 좀 얘기하다가 이준석 관련된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이준석한테도 명태균이 그래요. 틀린 말을 안 한대.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전 이거를 유효상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원팀이네. 원팀이야 원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뭐가 터지면 본인한테도 불리한 거. 대표 선거할 때 분명히 문제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감싸주고 있어. 박영원 의원이 지금 발끈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고 있어. 왜 그러겠어? 이준석하고 같이 한 배를 탄 거야 지금은. 지금까지도 탔어요. 지금까지도 탔어 한 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도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거지. 나도 안 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이 깔 일이 없죠. 이준석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일이 서로 없죠. 보호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침묵.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하지 않은 이준석 의원 관련된 말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대표의 공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준석 의원도. 맞아요. 그러니까 엄호하고 있어. 서로가. 그렇지. 이걸 공격했다가 본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지.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넓게 봐서 김건희와 지금 입장이 똑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랑 입장이 똑같은데 그 이유인즉슨 이 공천 개입 사건의 다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넣은 주체는 김건희,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은 양다리니까 당내에는 이준석. 이렇게 삼각편대로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김영석 공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거의 뭐 특대형 민주주의 파괴 범죄 혐의죠. 여기에는 김건희, 이준석 한 배를 타 있기 때문에 이 범행도 감춰야 되지만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갔던 수많은 내용과 수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명태균에 대한 입을 막고 있고 그게 이제 이거랑 비슷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입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호주 대사 보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올려 쳐주면서 올려 세워주면서 아 명선생님 머리를 수그리면서 제발 제 거는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오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선생님도 이준석 의원 훌륭하다.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 야, 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아니 완전 웃기는 코미디죠. 이거 완전 웃긴 겁니다. 진짜. 한편 펼쳐준 뭔 개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앞에서. 야, 이거 매일매일이 개콘인데 장해찬 또 장해찬 전 최고가 오늘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이 이제 오빠 호칭하는 거 못 들어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선 후보되기 전에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이게 지금 이준석도 인정한 거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까 이 강 의원도 그렇고 장최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실드 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드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장해찬 전 최고죠. 장해찬 전 최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명태균을 자극할 수 있어요. 또 공개 안 하겠어요? 저러면 제2의 김재원, 제2의 김재원. 그렇지. 바로 제2의 김재원. 방송금지 가처분 할 거 없고 그냥 명태균이 얘기하면 방송 못 나와. 조용해. 말을 안 해. 그 다음부터. 아 너무 웃긴다. 이러면 어떻게?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저게 도움되는 게 아니야. 방송금지 가처분. 체리 따봉 받는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쉴드 딱 쳤는데 봐라 그러면서 또 하나 나. 명태균 이펙트. 뭐 이런 거 예찬아 봐라 그러면서 뭔가 하나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다. 저래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저렇게 자극을 해줘야. 명태균은 지금은 자극하면 바로 나와. 자기가 뭐라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대.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어. 바로바로 지금 반응을 해요. 상당히 민감한 상태야.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이 했던 말은 언론사마다 약간 달라요. A라는 언론사 이렇게 했다, B라는 언론사 딴 얘기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본인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 걱정하는 뭐 자기 장인어른도 전화해서 뭐라 한대. 괜찮겠냐고.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버티겠다는 거야. 죽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극하면 바로 나와요. 본인이 억제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당연하죠. 딸 사진까지 어제 그러니까 심했어요. 그건 좀 심한 거야. 아니 어린 아이의 그런 사진 올린 거 정말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저렇게 자극하는 것도 결국 명태균을 자극해서 명태균이 또 다른 걸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저거 자극하면 안 되는데. 김건희와 이준석은 원팀이기 때문에 장해찬은 또 김건희 쪽이거든요. 그럼 저거 자극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보네요. 그냥 이제 자기는 충성심에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 게 명태균이 지금 이 상황을 장악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전 그게 명태균 의도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의도를 가져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명태균이 지금 상황을 다 통제하려고 해도요. 등장 인물이 너무 많고 각각 유리한 얘기들을 하면서 모순 충돌을 지금 잡아내고 있고 전 언론이 다 달라붙었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로 부릅니다. 다 서로 지가 살려고 지 얘기만 해.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무리 시나리오를 자기가 과거엔 썼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림자일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본인이 본체가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시나리오를 못 씁니다.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죄수의 딜레마가 그전에는 다 같이 침묵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명태균이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은 죄수의 딜레마가 다 말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전 앞으로는 명태균이 이거 수습도 못할 것이고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